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니?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제 동물세포는 자,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식물세포는 자, 이 세포막에 플러스 단단한 세포벽이 둘러싸여져 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세포막 있죠? 세포막. 자, 이 세포막은 물질을 투과시키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기도 하고, 자, 세포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투과시키기도 해.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이게 세포야. 그 밖에서 안으로, 자, 양분이 들어오기도 하고, 자, O2가 산소기체가 들어오고, 이제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세포 밖으로, 이제 노폐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CO2가 빠져나가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 세포막이라는 것이 모든 물질이 통과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든가, 자, 3대 영양소 있잖아. 탄단지, 단백질. 자, 이 지방은 굉장히 큰 덩어리야. 그래서 얘네들은 자, 큰 덩어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세포막을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생명활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만들려면은 자, 그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원료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양분해서 이제 얻어가지고 양분 가지고서 에너지를 만들고 자, 이 양분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는 기본적으로 자, 3대 영양소고 에너지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 형태 가지고 있지. 그런데 문제 얘네들은 세포막을 통과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통과를 못하니까 얘를 어떻게 돼? 작은 크기로 잘게 쪼개는 거야. 그래서 작은 크기가 돼야 얘가 바로 세포막을 통과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쪼개는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소화라고 불러. 이게 바로 소화인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하냐? 자, 우리 세포막에서 그냥 모든 물질들을 다 흡수할 수 있으면, 통과할 수 있으면 우리 굳이 먹고 씹고 하는 이러한 소화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손만 갖다 대도 다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자, 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양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큰 덩어리.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한 용어로 쓰면 얘를 큰 덩어리를 뭐라 하냐면 고분자 물질이라고 그래. 고분자. 그러면 이제 요 작은 크기의 물질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저분자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고분자는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 작은 크기의 저분자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잘게 쪼개는 과정. 우리는 이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알겠니? 소화. 그래서 소화라는 것은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잘게 쪼개는. 자, 이때 분해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분해. 분해. 자, 이 분해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 자, 물리적인 과정이 있고, 자, 물리적인 자, 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잘게 쪼개는 거야.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씹잖아. 그럼 씹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크기를 줄여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크기를 줄여주는 거고, 자, 화학적인 변화는 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소화 효소.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해서 이제 기본 물질인 요 저분자 물질로 최종적으로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물리적 변화, 자, 크기를 줄여주는 것을 이제 씹어서 잘게 쪼개잖아. 이거를 뭐냐면은 저작 운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화의 과정에서는 첫 번째 저작 운동이 있다.
그래서 저작 운동은 잘게 자르는 거지. 씹어서 잘게 쪼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씹어서 꿀꺽 삼키면 어떻게 될까?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고, 자, 위에서 일정 시간 머물다가 어떻게 되니? 소장으로 가서 대장으로 빠져나올 거야. 그러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럼 음식물이 이동하지. 음식물이 이동하지. 그러면 이 음식물이 뭐 발이 달려서 지가 막 내려가나? 움직이나? 그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소화기관들이 움직이면서,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이런 거지. 이렇게 안에 뭐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뒤에서 누르면 앞으로 쑥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소화관들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음식을 앞으로 쭉쭉쭉 보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자, 크기를 줄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자, 연동 운동이라고 그래. 연동 운동.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화학적인 소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음식물하고 이 소화 효소하고 고르게 섞여야겠지. 그래서 이 소화 효소를 음식물과 고르게 섞이게 한다. 자, 섞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소화효소하고 음식물을 고르게 섞이게 한다. 그럼 이건 뭐 혼합시키는 거지. 그래서 얘를 혼합운동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소화되는 과정을 보면, 소화의 운동을 보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잘게 쪼갭니다. 저자. 자, 다른 소화기관을 움직여야 되죠. 연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소화효소랑 어떻게 되니? 음식물하고 섞이게 해야겠지. 자, 혼합.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소화효소에 의한 분해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럴 때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대장까지, 자, 음식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입, 식도, 위, 소장, 자, 이런 식으로 음식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자, 소화의 과정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소화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 우리가 먹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과를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크기로 잘게 분해하는 과정. 잘게 분해하는 과정. 자, 이것을 우리가 소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이건 이제 화학적인 변화거든.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 소화효소에 의한 것이 화학적인 변화야. 화학적인 반응이야.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가 소화효소라는 것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소화효소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 좀 할게. 자, 지워도 되지? 자, 여러분들. 혹시 촉매라는 것이 뭔지 알아? 촉매? 아니. 자, 촉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응물끼리 서로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인 생성물이 만들어져. 그랬을 때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자, 합성하는 반응이 있고, 하나가 여러 개로 잘게 쪼개지는 분해하는 반응이 있어. 그래서 소화 같은 경우는 분해하는 반응이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머리카락 자라고 손톱 발톱 자라고 우리가 세포 분열해서 세포가 서로 만들어지지. 그럼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를 만들 거야. 그거는 이제 합성하는 반응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분해하는 반응을 이화작용, 합성하는 반응을 동화작용.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렇게 배울 거야. 근데 우리가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 그래서 반응이 아주 천천히 일어나. 근데 이 반응을 나는 빠르게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반응물의 양을 좀 많이 넣어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올려주면은, 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 안정해지기 위해서 서로 반응을 해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온도도 올렸는데 반응물의 양도 늘렸는데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 그러면은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첨가하는 물질이 있어. 그것을 바로 우리가 촉매라고 그래. 그래서 촉매는, 자, 그 자신은 반응물도 아니고요. 자, 생성물도 아닙니다. 알지? 그러니까 이 촉매를 넣어준다고 해서 생성물의 양이 많아지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야. 자, 대신
반응의 빠르기를 조절하는 물질이 바로 촉매가 돼. 자, 그럼 어떤 반응이 있어? 나는 이 반응을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넣어준 촉매를 뭐라 하냐면은 정촉매라고 한다. 그래서 정촉매는 반응의 빠르기를 더 빠르게 하는 거야.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걸 정촉매. 또 어떤 경우 이 반응이 너무 빨라. 그래서 너무 빨라서 얘를 좀 늦추고 싶어. 천천히 일어나게 하고 싶어. 그럼 그때 넣어주는 촉매를 부촉매라고 그래. 그래서 부촉매는 반응의 빠르기를 느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촉매가 돼요. 촉매. 그래서 촉매인데, 자, 이 촉매 중에서 어떤 촉매는, 자, 우리가 이제 탄소, 수소, 산소처럼 단백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있어. 그래서 단백질로 구성이 된 촉매가 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수업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단백질 뭐라고 그랬어? 유기물. 기억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유기물이라고 그랬어. 유기물. 그래서 유기물로 이루어진 촉매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은 생명체 내의 반응을 내 반응에 관여하는 촉매가 돼요. 알지? 그래서 생명체 내 반응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에 관여하는 촉매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효소라고도 얘기하고, 자, 또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관여하는 거니까, 빠르게 조절하는 거니까, 얘를 생체 촉매라고 한다. 근데 생체 촉매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울 거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효소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야. 알지? 효소라는 표현. 그리고 이 효소는 단백질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 몸의 반응을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효소가 없다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굉장히 느리게 일어난다. 느리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밥을 먹었어. 소화 효소가 없어. 그러면 내가 먹은 밥이 소화되는데 뭐 한 일주일 걸린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자,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자, 단백질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그때 무조건 다 효소가 있어야 돼. 우리 몸의 모든 반응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효소가 꼭 있어야 된다. 왜? 우리 몸의 반응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효소가 없으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에너지도 못 만들고, 알지? 활동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든 생명 활동이 거의 중단이 돼버려. 그러니까는 이 효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지? 효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이 효소는 반드시 알아도, 한 개의 효소는 한 개의 반응물과 결합을 해서 촉매를 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녹말 있으면 이 녹말과 결합해서 분해하는 효소는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자, 단백질 있으면 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 딱 한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지방을 분해한다든가, 자,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그래서 한 개의 요소는 한 개의 반응물과 결합해서 촉매한다. 다시 말해서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는 얘는 녹말만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얘네들은 절대로 분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녹말만.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는 오로지 단백질만 분해합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오로지 지방만을 분해할 거예요. 알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야, 이거. 그래서 정확하게 연결시켜. 그래서 이게 좀 연결되는,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소화 효소들을 우리가 조금 많이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알지? 자, 그래서 있잖아. 생명체의 반응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바로 체온이지. 자, 37도씨 범위에 해당하는 체온에서의 반응이야. 자,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도가 낮아요. 아까 얘기했지. 반응할 때 뭐 반응물의 양을 늘리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자, 온도가 올라가면
자, 반응도 빠르게 일어나. 자,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 입자들 운동이 활발하니까 입자끼리 결합이 더 잘 되고 반응을 굉장히 더 잘해. 그래서 보통 10도씨를 우리가 올리잖아요. 반응 속도는 2배에서 3배 정도 빨라져. 굉장히 빠른 거야, 이거. 맞지? 근데 우리 몸에서는 체온 37도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야. 연소 반응 경우는 보통 한 300도, 400도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생명 활동을 유지하려면은 그 우리 생명체 내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돼. 어떤 변화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겨울이 되는데 한파가 왔어. 아, 겨울이 생각나네. 그리워. 자, 밖에 나갔더니 막 영하 갑자기 30도야. 반팔 입고 나갔어. 자, 어떻게 돼? 얼어 뒤지겠지. 우리 체온이 막 떨어질 거야. 그치? 그 우리 몸은 자, 체온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0에서 70%, 보통 한 66%라고 그래. 이 정도. 그 물은, 잘 보면 물은 뭐냐면은, 이거 우리 2학기 내용이야. 물은 비열이 높아. 비열이 커. 즉, 1도씨 올리는데 많은 열이 필요해. 그러면 열이 빠져나갈 때, 일정량의 열이 빠져나갈 때 온도가 어떻게 돼요? 급격히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져요. 알지? 온도를, 열을 흡수했어. 많은 양의 열을 흡수했어.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확 올라갈까요? 천천히 올라갈까요?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 추워도 열이 빠져나가도 우리는 물 때문에 체온이 천천히 떨어진다. 하지만 어차피 떨어지긴 할 거야. 그치? 춥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 중3 때 배울 거 호르몬. 우리 몸에서는 체온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뭐 교감, 부교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몸이 막 이제 움츠러들고 막 이제 막 닭살 돋고 막 그 추우면 이제 뭐야 에너지 만들어야 되니까 막 배가 고파져 막 그래서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 막 만들어내. 그래서 막 이제 에너지 만드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럼 그때 뭐야 각각에도 효소들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 효소가 없다면 어떻게 돼? 체온을 높이는 이 반응들은 세워라 내워라 그럼 우리는 이제 밖에 나면 얼어 죽는 거야. 1시간만 돼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생명체 내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빠르게 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해야 되니까 이 효소는 정촉매, 부촉매? 정촉매, 부촉매? 정촉매. 자, 이런 용어들은 알아도 알겠지? 이러한 용어들은 알아도 그래서 나중에 이 촉매할 때 정촉매, 부촉매 이런 표현이 나왔어. 얘 빠르게 하니까 얘는 정촉매야. 얘는 느리게 하니까 부촉매야.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효소가 필요한데, 자, 이 효소는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야. 자, 우리 생명체의 액체 상태인 물을 빼고 제일 많은 것이 뭐야? 건더기에서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효소는 주된 성분 물질이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이니까 생각해봐라. 계란? 단백질이지. 그래, 계란을 펄펄 끓는 물에 넣어. 그 얘는 뭐가 돼? 삶은 계란이 되잖아. 그치? 뭐 펄펄 끓는 물에 넣지 않아도 돼요. 한 뭐 60도씨만 돼도 삶은 계란이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백질은 변해버린다. 고기가 우리가 이제 뭐 돼지고기든 삼겹살이든 소고기든 이제 열을 가해서 익히면 익어버리지. 그럼 이 삶은 계란이 다시 날계란, 생계로 돌아가? 익은 고기가 다시 생고기로 되돌아가요? 그러진 않아요. 왜? 구조가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건 거의 단백질이거든. 그러니까 단백질은 열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야. 열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그 pH는 우리가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산성, 중성, 염기성. 그치?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 그래서 산성일 때는 자, pH가 7보다 작고 자, 중성일 때는 pH가 7이고 염기성일 때는 pH가 7보다 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산성, 중성, 염기성이고 pH면 결국은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 산성, 중성, 염기성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응? 자, 산성, 중성, 염기성을 묶어서 얘네들을 뭐라 부른다? 액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어떤 수용액이 있어. 야, 이거 액성이 뭐야?
그러면 얘가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셋 중에 어디에 해당이 돼?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pH에도 민감하다는 거예요. 특히 염기성 같은 경우 단백질 막 녹인다? 그리고 고기에다가 황산이나 염산 떨어뜨려봐 어떻게 돼? 고기가 막 변형이 되고 타요?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pH에 의해서, 자, 열과 pH에 민감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열과 pH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변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효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은 37도씨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체온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치? 그러니까 체온의 온도에서 효소가 작동하지. 근데 체온이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쟀더니 막 40도야. 40도가 넘어가. 그럼 어떻게 돼? 무조건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서 일단 체온을 떨어뜨려야 돼. 왜요? 40도만 넘어가도 단백질의 구조가 파괴돼. 즉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기능을 잃어버려. 그럼 우리 몸의 생명활동이 어떻게 될까?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고온 막 40도 이상으로 막 며칠 지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자, 바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소화효소라는 이 효소도 마찬가지로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과 pH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열과 pH, 열이 높거나 pH가 달라져도 자, 구조가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식한 용어를 쓰면 뭐라 불러? 이것을 변한다. 뭐가? 성질이. 그래서 변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제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효소의 가장 큰 특징. 한 개의 소화효소는 한 개의 영양소와 결합해서, 그치? 한 개의 효소는 한 개의 반응물과 결합해서 촉매 반응을 한다. 그래서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는 오로지 녹말만 분해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소화효소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화효소의 특징들을 잘 봐도, 소화효소.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 소화계라고 하지. 그래서, 자, 소화기관. 입. 자, 식도. 위. 소장. 대장. 자, 일단, 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은 요 순서대로 뭐냐면은 음식물이 이동하는 순서야. 그래서 음식물이 이동하는 순서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리고 항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 간이나 쓸개, 이자, 얘네들은 있잖아. 뭐냐면은, 소화효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 소화기관이에요. 소화효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소화기관.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이 이동하는 기관은 아니고, 그렇죠? 음식물이 이동하는 기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음식물, 탄단지, 기본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소화효소를 분비하는데 관여하는 분비와 관련된 기관이야. 자, 이거는 분비와 관련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화액을 분비할 수도 있고, 자, 분비된 소화액을 저장하는 곳도 있고, 알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소화효소와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 커다란 시스템을 뭐라고 그래? 소화계라고 한다. 소화계. 그리고 음식물에 이동하는 경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자, 요 순서는 좀 알아두고,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각각의 소화기관에서 어떤 소화가 일어날 거냐, 어떤 식의 소화가 일어나냐. 자, 먼저 입입니다. 입. 그래서 이제 입부터 갈게요. 입. 자, 우리 입은 모든 음식물이 우리 입 안으로 들어와. 그치? 그래서 들어와서 뭘 해? 씹잖아. 자, 그래서 씹어서 이빨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어떻게 돼? 음식을 잘게 부순다. 자, 그러면은 음식을 잘게 부수는 왜 잘게 부술까? 이 얘기지. 자, 봐봐. 자, 봐. 우리가 이제 정육면체 한번 볼까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2cm래요. 자, 이거를 잘라. 자, 요렇게 자를 거야. 반씩. 그러면은 1, 1, 1, 1, 1, 1. 그래서 얘는 한 개의 조각인데 얘를 8개 조각으로 잘게 쪼갰어. 자, 표면적을 볼까? 얼마니? 2 곱하기 2가 6면이지. 그치? 자, 얘는 1 곱하기 1이 6면인데 얘가 8조각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잘게 쪼개면 표면적이 어떻게 돼요? 몇 배 증가해요? 그래서 표면적이 2배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2배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표면적이 어떤 표면적일까? 이 표면적이 소와 효소와 만나는 면적이야. 그러니까 소와 효소가 이 음식물과 만났을 때 그 소와 효소가 음식물을 분해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소와 효소하고 만나는 접촉하는 면적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소와 효소의 작용이 더 잘 일어나겠지. 소화가 더 잘 되겠지. 그래서 왜 우리가 잘게 씹냐, 잘게 부수냐, 잘게 부순다는 얘기는 입자의 크기를 줄이는 거고, 자, 크기가 줄어들수록 어떻게 될까? 자, 표면적이 커지고, 자, 이 표면적은 바로 뭐야? 소와 효소랑 만나는 표면적이야. 소와 효소랑 만나는 표면적이야. 그래서 소와 효소랑 만나는 표면적이 커지니까 소화작용이 더 잘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잘게 부수는 입자 크기를 줄여서 표면적을 넓히는 이 과정을 저작 운동이라고 해. 자, 그리고 우리 침에는요, 침은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 밥 있지, 녹말이잖아. 오랫동안 씹어버리면 무슨 맛이 나요? 단맛이 나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소화 효소, 뭐다? 아밀레이스.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뭐를 뭘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킨다. 자, 포도당이 있다고 그랬어. 그치? 지난 시간에 탐소함을 할 때 포도당 얘기해줬어. 자, 포도당이 이제 요렇게 돼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럼 포도당, 이게 이제 요 고리 형태잖아. 고리 형태. 이걸 우리가 이제 한 개의 고리를 단당이라고 그래. 자, 이게 2개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2당이래요. 3개가 붙었어요. 그러면 3당이래요. 자, 얘네들이 무수히 많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당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포도당이 연결이 되면은 우리는 자, 녹말이 된다고 그래. 물론 이제 동물에서는 글리코젠이고, 자, 식물에서는 녹말과 셀룰로스가 된다고 얘기해줬지. 그래, 녹말이 됐어.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녹말을 먹었어. 밥을 먹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잘게 씹어서, 자, 이게 한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잘게 쪼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저작 운동에 의해서 이제 얘네들 부분적으로 쪼개겠지? 그럼 이제 아밀레이스가 가게 되면, 자, 아밀레이스가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포도당이 2개짜리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이 2개짜리 포도당, 2개의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뭐로 하냐면 엿당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엿당. 그래서 엿당이 되면서 단맛이 느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그래서 이 녹말은 무수히 많은 포도당. 자, 무수히 많은 포도당으로 되어 있는 게 녹말이라면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 자, 2개의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2개의 포도당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입에서 이 녹말이 다 엿당으로 되는 건 아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뭐 한 30번 씹어도 치아에서 씹히는 부분에서 잘게 쪼개져서 엿당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엿당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자, 소장에서 엿당으로 바뀌어요. 소장에서. 그래서 소장에서는 아밀레이스가 또 작용해.
바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씹으면은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되고 이 엿당 때문에 무슨 맛을 느낀다? 단맛을 느낀다. 그러면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저작작용 때문에. 그래서 이게 표면적을 넓혀놨기 때문에 아밀레이스가 쉽게 작용해서 엿당으로 분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과 골고루 섞이게 하는 혼합작용이 일어나죠. 그렇지? 그리고 소화효소에 의한 작용도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입 안에서는 저작, 혼합, 소화효소에 의한 작용. 자, 연동만 없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꿀꺽 생겨. 그럼 이제 식도를 통해서, 자, 식도는 그냥 음식물이 통과하는 구간이고, 식도에서는 소화효소가 분비가 안 돼. 자, 입에서는 소화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침에 있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그치? 자, 아밀레이스가 분비돼. 자, 식도는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음식물이 지나가는 구간이야. 알지? 음식물이 위로. 그래서 입과 위 사이의 연결 통로가 바로 식도야. 식도. 여기가 바로 식도가 돼. 그래서 우리가 꿀꺽 삼키게 되면, 자, 이 음식물은 위로 넘어가죠. 위. 그래서 위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보통 이제 위가, 자,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음식물이 넘어오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쌓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가 이제 이렇게 오면서 음식물이 위벽을 자극하게 돼. 넘어오면서 툭툭 칠 거 아니야, 위벽을. 그 위벽을 자극하면은, 자, 우리 위에는 위샘이라는 것이 있다, 위샘. 그래서 그 위샘에서, 자, 뭘 분비하냐? 위산을 분비한다. 위산. 그럼 이 위산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염산 들어봤지? 염산, 항산, 황산, 질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염산이라는 거는 아주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입니다. 아주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체해가지고서 막 심하게 체했을 때 토하잖아. 토했을 때 마지막 막 신물이 넘어온다고 하잖아. 그럼 신물 넘으면 어떻게 돼? 굉장히 신맛이 나면서 입안이 막 텁텁하고 이빨이 막 그치 막. 그게 바로 위산이 넘어와서 그래. 위산이. 그래서 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맛을 갖는 거야, 신맛.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신맛을 갖는 대표적인 산이 뭐가 있냐? 식초. 아세트산이 식초거든. 식초 씨잖아. 신맛이 나잖아. 그러니까 보통 산은 이제 신맛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위산을 분비하는 거야, 위산. 자, 위산. 자, 그러면 이 위산이 분비가 되면 자, 이 위산은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있어. 이 위산은 펩신 있지? 얘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분해하는 소화효소예요. 그래서 이 위산이 요 펩신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위산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잖아. 그래서 이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 자, 위산의 첫 번째 역할. 알지? 그래서 위산은 염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한 산성인데, 자,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펩신. 그러니까 단백질은 어디에서부터 소화가 시작이 돼? 위에서부터 소화가 시작이 되는 거야. 탄수화물은 어디에서부터? 입에서부터. 단백질은 위에서부터. 그럼 지방은 소장에서부터. 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을 거예요. 미생물. 그래서 어떤 병을 일으키는 세균. 그래서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산이야. 알지? 그래서 자, 음식물이 위벽을 자극하면 위샘에서 위산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 위산은요, 펩신이라는 단백질 소화효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의 작용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은, 자, 이 소화 요소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작동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가 더 필요해. 여러분들 혹시 모르겠다. 우리가 조금 이제 고급진 옷, 좀 비싼 옷을 사게 되면은 여기 주머니 쪽이 실로 재봉이 돼 있어. 주머니가. 그래서 이제 옷을 사면 어떻게 돼? 이 실을 잘라야 되겠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주머니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음식물이 와야 이제 펩신이 작용해야 되잖아. 근데 왜냐면 이 위벽 또한 얘도 단백질이에요. 세포니까. 위벽도 세포니까 세포는 단백질이잖아. 그 펩신이 시도 때도 없이 작동하면 어떻게 되니? 위벽을 손상을 입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펩신이 작동 못하게 잠궈놔. 자, 그러다가 이제 단백질이 입을 통해서 넘어와. 그럼 이제 이 펩신이 이제 단백질을 이제 분해해야겠지. 그래서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 잠궈 놓은 걸 풀어야 되겠지. 이 잠금 장치를 푸는 것이 바로 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머니에 실로 이제 이제 밀봉돼 있다면 이걸 가위로 칼로 잘라내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위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단백질을 잘게 군데군데 이렇게 잘라내요. 군데군데 잘라내요. 알겠지? 그래서 위산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그 위벽은 단백질로 이루어졌으니까 얘는 펩신에 의해서 손상이 있겠지. 그래서 위벽을 보호를 해야 돼요. 즉 펩신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돼요. 펩신에로부터 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위벽에서는 뭐를 분비하냐면 뮤신이라는 끈적끈적한 물질을 분비한다. 혹시 여러분들 마라는 거 알아? 마즙? 여러분들 모르겠다. 부모님들은 알 거야. 자, 그래서 이 마라는 것이 마라는 여기 그 식물 뿌리에서 얘네를 가루 형태로 해가지고서 물에 타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죽처럼 끈적끈적한 죽처럼 돼. 자, 뮤신은 그렇게 끈적끈적한 죽처럼 돼 있는 액체 물질이야. 그래서 위벽을 이렇게 딱 덮어. 그래서 분비한데, 근데 이제 이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이제 위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위염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마라는 걸 먹어요. 그 마는 뮤신과 같은 이제 느낌이야. 그래서 위벽을 덮어서 끈적끈적하게 해서 이러한 어떤 위산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액 속의 소화 요소인 펩신은 자, 정확히 누구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요소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요소는 염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염산이 그 소화 효소가 작동하게끔 하는 잠금 장치를 푸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잠금 장치 푸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분해되고요. 자, 위에 있는 강한 산성의 염산, 위산은 그래서 펩신을 작용을 돕는 역할, 그리고 세균을 살균하는 역할. 그렇지? 입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을 살균하는 역할을 하고, 자, 위벽은, 자, 위산에 의한 손상 또는 이제 펩신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 뮤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위벽을 보호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위에서 요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수축이 돼. 야, 그 있잖아. 가끔 유튜브 보면은 요즘 쯔양 이제 일 있어서 이제 안 나오는데, 야, 대박이지 않냐? 여리여리한 몸에 그 많은 음식물이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위벽은 굉장히 수축력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수축이 되니까 얘는 수축 이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혼합 운동을 하고요. 왜냐면 여기 소화 요소가 있으니까. 자, 혼합 운동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자, 위면 요렇게 연결된 것이 소장하고 다이렉트 연결되는 게 아니야. 요게 뭐가 있냐면 12지장이라는 것이 있어. 12지장. 그 12지장에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장이 막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소장이. 여기는 이제 소장이지. 소장인데
자, 여기에 이제 음식물이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소화작용했잖아. 단백질을 어느 정도 소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혼합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위 하면서 이제 뭐 저작 운동보다는 이제 잘 혼합시켜 놨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 이제 음식물이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 여기서 이제 어떻게 수축한단 말이야. 그래서 음식물을 12장 쪽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12지장에 음식물이 막 이제 넘어오잖아. 이렇게 음식물이. 그러면 하면서 12장 벽을 탁 칠 거야. 그래서 이 12장 벽이 자, 음식물이 자극을 하면 자, 음식물이 자극을 받아.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소장으로 음식물 넘어가고 자극을 받으면은 자, 어떻게 돼? 이자에서 소화액이 분비가 된다. 어디로? 소장으로. 자, 이자에서 소화액이 분비됩니다. 소화액. 그리고 자, 소장액에서도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요. 자, 소장에서도 이제 소화액을 분비해요. 그래서 이자와 소장에서 소화액을 분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모든 음식물이 이제 탄단지가 다 소화가 되는 거야. 알지? 그 소장을 통해서 탄단지가 다 소화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소장에서 소화거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보면, 자, 소장 이제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 그치? 음식이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 그러면은 이 넘어가는 음식물이 일단은 소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12지장이라는 곳을 먼저 통과하게 돼. 그러니까 이 12지장은 아까 이제 식도하고 비슷한 느낌이야. 음식물이 그냥 통과하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위하고 자, 소장 사이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12장이고, 자, 요 사이에 이제 요렇게 연결되면 여기가 이제 이자가 돼요. 여기가 이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딱 자극 주면 음식물이 넘어오네. 그럼 난 소화액을 분비해야지. 이렇게 해서 음식물하고 소화액이 같이 소장으로 넘어가. 이제 그래서 이자액부터 먼저 갈게. 이자액에는 아밀레이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키는 거야. 자, 트립신. 자, 트립신. 단백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뭘 가지고 단백질 만들어요? 아미노산. 그치? 그럼 무수히 많은 아미노산들이 연결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 긴 사슬, 이제 단백질 고기니까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연결돼 있겠죠. 그치? 단백질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우리가 위에서 펩신이 작용할 거야. 자, 펩신이 작용한 펩신은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러면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자, 긴 사슬 형태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사슬 요 하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펩톤이라고 그래요. 펩톤. 그래서 펩신에 의해서 자, 이런 이제 복잡한 구조가 긴 사슬. 그래서 펩신에 의해서 자, 긴 사슬의 형태로 바뀌어.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펩톤이 이제 어떻게 소장으로 넘어갈 거야. 그럼 이제 넘어가면은 자, 요게 트립신이라는 소화 요소가 이자에게 포함이 돼 있다. 알겠니? 알지? 그럼 트립신이 포함이 되면 얘는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되는데 이 트립신은 얘네들 잘게 쪼개. 그래서 아미노산 3개짜리나 아미노산 2개짜리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무수히 많이 연결됐는데 자, 이게 이제 무수히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돼 있어. 몇백 개, 뭐 몇천 개가 될 거야. 알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트립신이 잘게 쪼개는 거야. 그래서 2개, 3개의 아미노산 또는 2개의 아미노산 쪼개버려요. 이게 단백질 소화되는 과정이야.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뭐야? 각각의 아미노산으로 쪼개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가 바로 뭐냐면은 소장에서 분비하는 단백질 소화효소예요. 자, 이게 지금 명칭이 안 주어졌는데 자, 펩티데이즈라고 그래요. 펩티데이즈. 그래서 펩티데이즈라는
또는 이제 소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소화 요소.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아미노산으로 쪼개다는 거지. 자, 이런 과정으로 자, 단백질이 소화가 된다. 그래서 얘는 자, 소장에 있는 단백질 소화 요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펩티데이즈 다 표현했는데 자, 이번 이제 너희 교육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명칭들을 좀 뺐더라고. 명칭들이 많이 빠졌어. 그래서 그냥 요 정도. 근데 정확히 펩티데이즈야.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소장에서 이제 먼저 단백질이 요렇게 소화가 된다. 알지? 그래서 단백질의 소화. 자, 여기 트립신이 나오네. 트립신.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소장의 소화 효소. 소장에서 직접 분비가 되는 거야. 자, 소화 효소. 자, 그래서 펩티데이즈. 자, 이것이 이제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은 위, 소장인데 위에서 펩신. 자, 그다음에 소장에서는 소화 요소가 두 개지. 이자액에 들어있는 트립신. 소장에서 분비가 되는 단백질 분해 요소, 소화 요소, 펩티데이즈. 원래는 명칭이. 근데 펩티데이즈라는 명칭 안 쓰니까. 자, 요래로. 자, 이것이 단백질이라면 자, 녹말은 무수히 많은 포도당이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먼저 입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일부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녹말을 전부 다 소화시키는 게 아니야. 일부 엿당의 형태로 소화시킵니다. 입에서. 그래서 얘는 그대로 위를 지나고요. 그쵸? 그래서 위를 지난 다음에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장으로 가게 되면 자, 입에서 소화가 덜 된 포도당 있지. 그러니까 입에서 소화가 덜 된 녹말 있지. 자, 이자액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자, 덜 분해된 녹말이 뭘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엿당으로 분해가 돼요. 알지? 그래서 이자액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자, 입에서 녹말을 일정량 조금만 엿당으로 바꾸고 자, 입에서 소화가 안 돼, 분해가 안 된 나머지 녹말은 어떻게 돼요? 다이렉트로 소장으로 위를 지나서 소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녹말의 소화는 없어. 위에서는 누구의 소화야? 단백질의 소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 맞지? 자, 그래서 이 입에서 분해가 덜 된 녹말은 아밀레이스에서 엿당으로 분해가 된다. 즉, 포도당 2개짜리로.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떻게 돼? 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되니? 엿당으로 바뀌겠지. 그럼 이 엿당을 이제 어떻게 돼요? 각각의 뭘로 쪼개야 돼요?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야겠죠. 그치? 하나짜리, 고리 하나짜리 포도당을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소장의 소화요소에 보면은 탄수화물의 소화요소가 있단 말이야. 그 얘는 뭐다? 엿당을 뭘로? 포도당으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소장액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소화효소라고 해. 아까 그 소장의 단백질의 소화효소가 뭐라고 그랬지? 펩티데이즈라고 그랬잖아. 자, 탄수화물의 소화효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말테이즈라고 그래. 말테이즈. 그래서 말테이즈라고 그래. 엿당이 영어로 말토스거든. 그래서 얘를 붙할 때 에이즈를 붙여. 소화효소는 에이즈. 그래서 말테이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소화가 포도당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효소는 크게 2개예요. 녹말의 소화효소는 그냥 아밀레이스하고
그 다음에 말테이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소장에 들어있는, 소장액에 있는 탄수화물의 소화효소, 이 두 개인데, 자, 아밀레이스는 작용하는 곳이 두 군데야. 첫 번째 어디다? 입. 그럼 입은 환경이 뭐니? 중성이거든. 그래서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는 중성에서 작동을 잘해. 자, 그런데요. 소장은요. 약연기성이야. 약한 연기성을 띄어. 그래서 똑같은 아밀레이스지만 얘네들의 pH는 다르다는 거야. 얘는 pH가 7인 곳에서 입에 있는,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는 pH 7이면 이자에게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는 pH 8에서 9 사이에 해당하는 요 범위에서 소화작용을 굉장히 잘해. 아까 소화효소는 온도하고 pH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입의 환경은 중성인 환경, 위의 환경은 뭐다? 산성 환경. 알지? 그 소장은 뭐다? 염기성의 환경이에요. 염기성의 환경. 염기성의 환경. 그래서 이게 염기성이야. 그래서 소장은 염기성을 띠는데, 자, 염기성을 띠는 이유가 뭐냐면, 이자액 속에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 포함이 돼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이자액에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 포함이 돼 있어. 자, 이거를 이제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집에 뭐가 있냐면 베이킹 파우더가 있을 거야. 이게 바로 탄산, 수소, 나트륨이야. 베이킹 파우더. 근데 이 성분이 이자액에 같이 섞여 있어. 섞여서 소장으로 나와. 그래서 소장은 염기성이 돼. 바로 이런 것들.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나서 이자에게 라이페이스라는 것이 있어. 라이페이스. 알지? 우리가 지방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중성 지방이라고 얘기하잖아. 중성 지방. 자, 이게 우리 피하 지방, 뱃살 찌를 때 이게 글리세롤에다가 3개의 지방산이 연결된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야. 이게 글리세롤이면 지방산, 이게 이제 3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중성 지방이에요. 우리 이제 기름이라든가, 우리 이제 보통 튀김 먹을 때 기름 많이 하잖아. 그치? 자, 그런 기름에 이제 보통 이제 중성 지방,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럼 얘가 소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3개가 끊어지는 게 아니야. 지방산이 연결된 지방산 2개가 떨어져 나가. 그래서 지방산 2개하고 글리세롤과 지방산 1개가 달라붙어. 우리 이걸 뭐라 불러? 모노글리세리드.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한다. 그래서 지방을,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 2개와 모노글리세리드 얘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라이페이스거든. 자, 이 라이페이스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자, 지방은, 자,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고기 먹을 때 고기 비계가 지방이야. 그치? 비계가 지방이야. 이거 비계 씹어봐봐. 참, 계속 씹어도 이게 이제 원래 일반적이면 우리가 저작 운동에 의해서 얘가 잘게 쪼개져야 되잖아. 질겨서 안 쪼개져. 그치? 그게 바로 지방이야. 그 지방은 잘 안 쪼개져. 그러면 이게 소화효소가 들어가서 얘네들 쪼개야 되는데, 분해시켜야 되는데, 지방은 워낙 질기니까 잘 안 쪼개지거든. 그러니까 잘 안 쪼개지니까 어떻게 할 거야? 미리 얘네들을 군데군데 잘라버리자.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쓸개즙이 한다. 그 역할을 쓸개즙이 한다. 그래서 쓸개즙은 지방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잘게 미리 쪼개줍니다. 알죠? 미리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쪼개서 라이페스의 작용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페스, 지방 소화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이 소화효소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쓸개즙이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에 갈 때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없어. 자, 소화 효소가 없고 소장에서의 소화 효소는요. 이자액하고 소장액이에요. 알지? 소화 효소는 이자액과 소장액이고 자, 그럼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없는데 왜 쓸개즙을 여기에 얘기하냐? 바로 라이페이스. 그러니까 지방이 질기니까 얘를 잘게 쪼개서 라이페이스하고 어떻게 되니? 접촉하는 표면적을 늘리는 거야. 그래서 지방이 소화가 잘 되게끔, 잘 분해가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쓸개즙. 알지? 근데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이제 여기서 그럼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지겠다. 그치? 아니야. 조심.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간의 역할이. 자, 간에서 쓸개즙을 만든 다음에 자, 이거를 쓸개라는 곳에 여기 간 있지? 그 요 쓸개에 쓸개즙을 저장한단 말이지, 쓸개가. 그래서 쓸개로 보내요. 그럼 쓸개는 쓸개즙을 저장하고 있다가 음식물이 넘어오네? 야, 저기 지방이 있어. 자, 이걸 누가 신호를 보낸다? 12지장이. 음식물이 12장 벽을 딱 친단 말이야. 그럼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 그럼 너희는 소화효소를 분비해.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딱 12장으로 음식물이 12장 벽을 딱 치면 이자에서 이자액을 분비하고 소화액을 분비하고 자, 소장에서 분비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자에서 이제 라이페이스 이제 보내야 되잖아. 그치? 라이페이스. 그럼 이 보낼 때 지방을 먼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자, 쓸개즙, 보관하고 간에서 만든 쓸개즙을 쓸개가 분비하는 거야. 알죠? 그래서 쓸개는 간에서 만든 쓸개즙을 저장하고 소장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쓸개즙은 쓸개가 아니라 어디다? 그럼 까먹지 마. 이거 나오면 무조건 헷갈린다. 자, 너희는 시험이 어려서 틀리지 않아. 알지? 절대로 어려서 틀리는 거 아니야. 헷갈리거나 실수로 틀린다. 우리는 그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실수를 줄여야 돼. 모든 시험은, 성적은, 실력은 점수로 판단이 된다. 앞으로 더 심해. 자, 이제 중2, 곧 있으면 이제 중3, 곧 있으면 고1이야. 그치? 1년 반이면 고1이야. 안 그래? 1년 반이면 고1이에요. 1년 반이면. 1년 뒤 오늘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고1 해가지고, 고1 되면 통합각 수업해. 알겠니? 왜 그러면 통합각 수업이 수능 과목이야, 너희한테는. 수능 과목이야, 그게. 나 문과 가니까 과학 아니야. 문이과 없어. 다 과학 다 시험 봐야 돼. 다 시험 봐야 돼. 자, 그리고 지금 중학교에서는 이제 ABCD 이거잖아. 절대평가잖아.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야. 물론 이제 등급이 이제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이제 커졌지만, 문제는 뭐냐. 1등급이 지금 현재 9%, 1등급이 4%야. 근데 지금 1등급이 몇 퍼센트 늘어났어? 그치? 그럼 이제 뭐냐면 그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있잖아. 자, 1등급 퍼센테이지의 평균에서 1등급 퍼센테이지의 학생들 인원수가 인서울의 대학 정원보다 더 많아요. 내가 고등학교 가서 내 시인에서 다 1등급 받았어. 자, 그러면 그 학생들, 다 1등급 받은 학생들, 그러니까 1점 초반대까지 하면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있지. 우리 흔히 말하는 인서울 대학 학생 정원보다 그 학생 더 많아. 그럼 1등급 받아도 인서울 못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와중에 2등급 받으면 난리 나지. 그럼 그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클까? 아니야. 아니야. 자, 여러분들 그거 알지? 수행평가 해봤지? 자, 지필평가 하지? 그 합쳐서 평균 내지? 그 소점 단위가 들어가지? 그치? 자, 우리 절대평가니까 예를 들어서 소점 했더니
89.9점이야. 그럼 B야. 0.1점 차이로. 등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등급, 2등급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 가끔 가다 이제 내가 이제 이래서 나 사회 어려워해. 나 왜 이런 거 너무 쉬워. 그러니까 1학년 때 공통사회 봤는데 진짜. 그래서 점수대가 막 애매하게 막 돼가지고 1, 2등급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거기서 어이없는 실수 하나 해가지고 2등급 돼버리네. 실수 하나 이렇게 바뀌는 거야. 실수 하나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뭐냐. 모든 걸 다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안 틀리는 연습을 해야 돼. 왜? 안 틀려야 점수가 잘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는 거는, 지금 우리 요 수업 있잖아요. 지금 중2 과정에서 더 들어가요, 지금. 더 들어가는 수업 하고 있어. 왜? 이걸 조금 더 들어가는 개념을 알아둬야 나중에 중3 올라갔을 때, 고1 올라갔을 때, 그때 배우는 요 내용들이, 연결된 내용들이 쉬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뭐 중학교에 있는 내용만 이제 뭐 중1에 있는 나오는 이런 내용만 하게 되면 단순히 거기만 아는 거지.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을 배우게 됐을 때는 다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자, 개념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야.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야.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충분히 그 이상으로 공부해. 내용을 다 배워. 그럼 이제 결국 뭐야? 이제 시험 잘 봐야 돼. 그래서 시험 잘 보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수하는 것도 습관이야. 그래서 실수를 왜 강조하냐? 실수는 습관이거든. 그치? 그래서 우린 늘 하잖아. 실수하면서, 다음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다음에 또 실수를 해. 그거를 중학교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대학,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줄여나가야 되는 거야. 왜? 나중에 한 문제로, 진짜 한 문제 때문에 서울대 갈 걸 고대 간 애가 있었어.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한 문제, 과학 한 문제 때문에. 이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고대를 갔어. 얘는 화학과를 목표로 했는데 서울대 화학과를 갈 수 있는데, 왜냐 그것 때문에 이제 111, 만약 그게 한 문제를 맞춰서 2가 돼서 서울대를 쓸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2, 3이 돼버린 거야. 과학이. 그러니까 이제 과탐 2, 3이면 어떻게 돼? 못 가잖아. 서울대 못 넣거든. 그러니까 결국 고대 화학과 갔단 말이야. 자,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한 문제로 이게 그 한 문제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가 나오기도 해.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적게 틀리는 연습. 그래서 헷갈리는 거 조심해야 된다. 헷갈리는 거. 자, 쓸개즙은 쓸개에서 분비됩니다. 맞죠? 자,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든다. 틀려요. 쓸개즙은 어디에서 만든다? 간에서 만든다. 그럼 쓸개는 뭐하냐? 그래서 쓸개 빠진 놈. 이게 안 좋은 얘기잖아. 쓸개 빠진 놈 언제 써먹니? 언제 쓰냐? 자, 쓸개가 없어요. 그러면 간에서 만든 쓸개즙을 저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쓸개가 분비가 안 되니까 지방의 소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지방 중요해. 자, 이 지방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 피부 세포막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인지질. 그 다음에 또 우리 혈관도 있잖아요. 우리 콜레스테롤이 있지. 콜레스테롤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면서 뭘 만든다? 혈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콜레스테롤이야. 그게 다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모든 탄단지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알겠지? 그래서 간에서 쓸개즙을 만든 쓸개를 보내고 쓸개는 간에서 만든 쓸개즙을 가지고 있다가 야,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오네? 그럼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줘야지 하고 분비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자액에서 이제 분비된 자, 어떻게 돼요? 라이페이스가 이 쓸개즙의 도움을 받아서 얘네들이 지방을 잘게 쪼개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잘 스며들겠지? 표면적이 커지겠지? 그래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으로 분해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간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영양소를 저장해요. 자, 뭐다? 포도당을 뭘로? 글리코젠으로. 자, 우리가 혈액 속에 남는 포도당. 자, 우리가 포도당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야. 근데 포도당을 많이 먹었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이 포도당을 이제 저장해야 돼.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글리코젠을 바꾼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얘를 뭘로 만들어요? 지방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을 분해한다. 독성 물질. 그래서 뭐 알코올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 분해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독성 이제 우리 그 약 같은 거 있지 약. 그냥 한약 같은 경우도 있어. 그냥 한약은 몸에 좋지만 이 한약도 이제 몸에 좋은 건 반대로 뭐냐면 독성도 있다는 얘기야. 지나치게 많으면 우리 한약을 장기간 먹으면 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줘. 그래서 한약도 먹으면 어떻게 돼? 일정 기간 복용하면 한 두세 달 휴약 기간을 갖는단 말이야. 쉰단 말이야. 왜? 간을 회복시켜야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알코올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진통제 있지, 진통제. 그래서 뭐 이제 머리 아프거나 두통 오거나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 타이레놀을 먹잖아. 그럼 타이레놀을 하루에 이제 많이 먹어야 뭐 8알 이상을 먹지 말래. 왜냐면 이 타이레놀 진통제도 자 이게 독성이 좀 있는 거야. 간에 독성을 일으켜. 그래서 간에서 얘네들을 이제 이 독성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간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진통제 성분이 들어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그래. 아세트아미노펜. 얘는 막 들어와. 그럼 간에서 그거를 하는데 힘들어. 지쳐. 그러면 결국 이 간 이제 아세트아미노 진통제 성분이 덜 해독된 상태에서 간에 쌓인단 말이야. 그럼 이것이 여기에다가 알코올이 싹 들어오잖아. 그럼 간이 갑자기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우리가 간경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약하고 알코올은 같이 먹어서는 안 돼. 왜? 간에서 문제가 생겨. 이 간에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 간에 독성 물질이 쌓이니까 간의 기능이 급속히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간경화라든가 간경변, 그래서 간이 딱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심하게 되면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막 황달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간은 영양소를 저장하고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쓸개는 쓸개즙을 저장했다가 분비하는 그냥 그 어떤 보관하는 보관 역할이고요. 자, 이자는 탄단지, 요 3대 영양소의 모든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자액에서. 알겠지? 그리고 이자액에서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탄단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효소, 소화효소 이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소장으로 분비한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 자, 간, 쓸개. 자, 여기가 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장이에요, 소장. 그 여기가 뭐가 돼요? 12지장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넣어본 음식이 이렇게 12장으로 지나칠 때 툭 치면 야 이거 음식이 너무 많네. 이자액에서 분비하고 쓸개즙 분비하고 생산한 거 아니야. 저장한 걸 보내고 소장으로. 자 이자는 이자액을 만들고 그 이자액에 소화효소가 있으니까 분비하고 자 소장 음식이 오니까 소장에선 소장액이 분비가 되고 알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탄수화물은 잎 소장, 자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소장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 분해소, 말테이즈. 단백질은 어디에서 시작? 위, 펩신. 그 다음에 자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트립신, 그리고 소장액에 있는 단백질 소화효소, 펩티데이즈. 자 지방은 조금 복잡하지? 소장에서부터 분비되는데 자 뭐부터 나와야 돼? 쓸개즙. 간에서 만든 쓸개즙. 간에서 만들고 쓸개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소장으로 분비되면서 지방 덩어리를 잘게 쪼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자에서 분비한 이자액에 자 어떻게 돼?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 2개와 모노글리세리드. 자 모노글리세리드는 글리세롤과 1개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별거 없어. 그래서 녹말, 자, 무수히 많은 포도당이 쭉쭉쭉쭉 연결된 거야. 그래서 요 고리가 있지, 1개가 이제 단당 포도당이야. 자,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과
자, 얘는 녹말하고 그 다음에 일부 아주 소량의 엿당으로 되고 위에서는 건너뛰고 소장에서 자, 이자액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어떻게 돼? 2개짜리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소장액에서 탄수화물의 소화효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말테이스라고 하지. 말테이즈. 그래서 자, 하나짜리 포도당으로 분비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단백질은 자, 위에서 펩신. 근데 이때는 뭐가 작용해야 된다? 위산. 그치? 위산. 그러니까 위샘에서는 위액하고 위산이 같이 분비돼. 즉, 펩신하고 자, 위산이 같이 분비되는 거야. 자, 분비가 되면서 이 펩신의 잠금 장치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위산. 그래서 이 잠금 장치 풀어야 이제 단백질을 소화시킨단 말이야. 만약 위산이 자, 이 잠금 장치가 없으면은 이 펩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위벽까지도 손상을 입히거든. 안 되지. 그래서 위벽은 이 펩신이나 위산한테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위벽에는 뭐가? 뮤신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얘는 자, 이게 긴 사슬, 이게 이제 단백질 요게인데, 솔직히 이제 얘가 이제 여러 개 사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각각 끊어서 자, 이렇게 사슬 형태로 만들어. 그래서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면 이자액의 트립신. 그래서 아미노산 2개짜리 또는 3개짜리. 그래서 2개짜리를 다이펩타이드, 아미노산 3개가 연결된 거를 트라이펩타이드라고 그래. 그래서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 이렇게 되고, 자, 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소화효소, 펩티데이즈. 그래서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결국은 소화시켜주는 역할. 자, 지방은 그렇지, 여기가 이제 글리세롤하고 여기가 이제 여기 지방이면 여기 3개가 지방산이야. 그래서 얘가 분비될 때 먼저 쓸개즙에서 어떻게 돼요? 지방을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잘게 쪼개진 것을 자, 이자액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2개의 지방산과 얘가 뭐다? 지방산 1개 이렇게 붙어 있지. 여기가 글리세롤이고. 그래서 얘를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2개의 지방산으로 잘게 쪼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소화되는 과정. 아, 이렇게 소화되는구나. 자, 이걸 이제 확인했다면, 자, 이제 소화했으니까, 자, 이 이제 소화된 양분이 이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돼야 되잖아. 자, 흡수되는, 영양소가 흡수되는 장소는요, 기본적으로, 자,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소화되는 장소도 소장이지만, 흡수되는 장소도 뭐다? 소장이다, 소장. 알지? 그 소장의 내벽은 뭐가 되냐면은, 주름이 되어 있어. 주름이 져 있어. 자, 이 주름이 많다는 것은 표면적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것보다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 표면적이 요렇게 늘어난단 말이지. 이렇게 주름이 됐을까? 이 표면적을 늘리는 거야. 그럼 이 표면적에서 어떻게 돼? 영양소, 소화된 최종 산물, 최종 생성물하고의 접촉하는 면적이 커지니까 그래서 무조건 표면적은 뭐다? 접촉하는 면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작작용 왜 잘게 쪼갤까? 소화효소하고 접촉하는 표면적을 늘리는 거야. 자, 소장의 주름이 져 있는 것도 표면적이야. 왜? 소화된 양분, 소화돼서 만들어진 이러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하고 접촉하는 표면적을 늘리는 거야. 그래서 표면적이 커진다. 아, 접촉하는 면적이 커지는구나. 자, 주름져 있고요. 그 주름 표면에는 융털이라는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자, 이 융털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 안쪽에 이제 주름이 막져 있고 그 주름에는 이런 융털이라는 것이 있어. 융털. 그래서 융털에서 흡수하는데 자, 우리가 그 소화를 했을 때 잘 봐. 녹말이 포도당이 되죠. 그치?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죠. 자, 녹말과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얘는 물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자, 물하고 친하다는 것은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야. 알지? 자, 포도당 물에 친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면은 2가지를 맞아요. 첫 번째 수액. 몸 숫자, 우리 몸의 액체, 소금물을 주사 맞아. 그다음 또 하나 뭐야? 포도당 수액. 그래서 소금하고 포도당을 맞아. 그러면 그거는 물에 녹인 거란 말이야. 자, 단백질, 아미노산,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편의점 가면은 단백질 음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물에 녹아. 물에 녹는다는 얘기는 물과 친하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친수성이라고 그래. 친수성. 또는 물에 녹기 때는 뭐라고 그래? 수용성. 이렇게 표현한다. 자, 친수성, 수용성. 근데 지방산하고 자, 모노글리세리드. 자, 지방이란 자체가 얘네들은 물하고 안 친해요. 자, 그 안 친한 이유는요, 지방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방산이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물에 안 친해. 물에 안 녹아. 근데, 자, 이렇게 모노글리세리드야. 글리세리드야. 그 여기 지방산 있네? 그러니까 모노글리세리드도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물하고 안 친해요. 그럼 누구랑 친해? 그래서 친유성. 물하고 친하니까 친유성. 그러면 물에 안 녹고 어디에 녹겠어? 기름에 녹겠지? 그래서 지용성이라고 그래. 소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양분은 크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자,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물하고 친해. 그래서 물에 녹는 수용성이야. 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물하고 안 친하고 기름하고 친해요. 그래서 기름에 녹아요. 그러니까 서로 성질이 다르죠. 물과 기름은 안 섞이거든. 그래서 물과 기름은 안 섞이니까 얘네들이 흡수되는 경로가 틀리다는 거야. 똑같은 융털이지만, 융털에서 흡수가 되겠지만, 자, 친수성은 다이렉트로 혈액으로 흡수가 된다. 알지? 그러면 혈액의 주성분이 뭘까? 뒤에 우리 혈액 배우겠지만, 혈액에는 고체 성분과 액체 성분이 있어. 자, 고체 성분은 혈구라고 그래요.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것들이 이제 고체 상태의 덩어리야. 입자를 이루고 있고, 자, 이러한 혈구를 뺀 나머지 액체 부분을 뭐라고 그래? 혈장. 자, 그래서 혈장의 90% 이상은 뭐다? 물이다. 그러니까 얘는 물에 직접 하니까 어떻게 돼? 혈액으로 다이렉트로 혈액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융털을 보면요. 잘 봐. 여기 파란 색깔 있고 빨간 색깔 있지. 자, 파란색, 빨간색이 있어.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파란색, 빨간색은 동맥혈, 정맥혈을 뜻해요. 그래서 약간 파란색은 정맥혈이고 빨간색은 동맥혈이야. 알지? 동맥혈. 그러니까 동맥, 정맥에 들어있는 혈액. 그래서 그래서 동맥혈, 정맥혈. 이게 바로 이제 모세혈관. 그래서 모세혈관에는 혈액이 있거든. 그래서 요런 모세혈관.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복잡하게 그물처럼 돼 있으면 얘네들이 바로 이제 모세혈관이야. 그러면은 요 친수성 물질은 바로 다이렉트로 융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다이렉트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전달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온몸의 각 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지용성은 뭐냐면 여기 그림 흐려진데 요 모세혈관 안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렇게 자, 몽둥이처럼 이제 관 같은 게 하나가 있어. 이거를 뭐냐면 암주관이라고 해요. 암주관. 그래서 이 암주관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여기는 림프액이라고 해가지고 혈액하고 별도의 우리 몸에서 자, 흐르는 액체가 있어. 자, 이 림프액이 있는데 림프액은 주로 이제 우리 몸의 면역작용. 자, 림프구 들어봤어? 림프절. 자, 우리 감기나 독감 걸리면 여기 편도선 붙지. 자, 어떤 애들은 이 겨드랑이가 막 아픈 거야. 여기가 이제 뭐냐면 림프구들이 자, 우리가 이제 림프가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백신을 만들어내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비림프구가 있고 직접 그 병을 일으키는 물질, 원인 물질을 잡아먹는 킬러 세포 T 림프구가 있어. 그걸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림프절이라고 그래.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면역 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림프액, 림프구. 네. 그 림프액이 이제 우리 온몸에 이제 면역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온몸에 퍼져 있단 말이야. 그때 그 림프액이 흐르는 관을 암주관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암주관에 흡수가 돼버려. 그래서 이러한 지용성 물질은 모세혈관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암주관에서 흡수가 된다. 흡수되는 장소가 달라요. 알겠니?
확실하게 구분해둬. 그래서 그림 보고 구분해야 돼. 자, 이 림프 암축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물처럼 생긴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야. 그물처럼 생긴 모세혈관이고 가운데 막대처럼 관이 하나 딱 있으면 이것이 바로 암축관. 이 암축관에는 림프액이라는 자, 액체가 흐른다는 거지. 그래서 흡수되는 장소가 성질에 따라 친수성이냐, 수용성이냐, 침류성, 지용성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알지? 그래서 친수성은, 수용성은 모세혈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야? 포도당 아미노산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친유성은, 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얘는 암축관으로 직접 흡수가 된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수용성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니까 직접 어떻게 돼? 혈액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혈관이 흡수가 되니까 이건 다이렉트로 혈액순환으로 간다는 거지.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 온몸에 조직세포로 이제 전달된다면 지용성은 암축관에 흡수가 된 다음에 이게 별도의 이제 혈관이 아니라 별도의 이제 림프관을 따라서 움직여. 근데 얘는 결국 이 림프관 어디로 가냐?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장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림프관으로 운반된다. 심장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혈액으로 이제 운반이 되는 거야. 심장에서 나가는 피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혈액으로 운반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이제 이런 식이 되겠지. 자, 특히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융털에 흡수가 된 다음에, 자, 요 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융털이 이제 세포니까 요 표면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상피세포라는 것은 어떤 기관의 외형을 만드는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요 피부에 있는 요 세포가 뭐야? 피부의 상피세포라고 해요. 상피. 그리고 상피세포 아래쪽에 이제 뭐가 있어? 진피세포가 있어. 그래서 화상을 입었을 때 우리가 1도 나면 상피세포만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근데 2도, 3도면 안쪽에 진피세포까지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피세포까지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화상에 의한 흉터 자국이 생기는 거야. 흉터 자국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상피세포로 통과하면서 잘 들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도 소화가 된 다음에 암축관으로 들어갈 때는 지방으로 합성이 돼서 암축관으로 들어간다. 알겠지? 지방으로 다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 상태로 운반이 되지만 얘네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암축관으로 흡수되기 전에 자, 상피세포를 통과하게 되면 융털의 상피세포를 통과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피세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상피세포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통과할 때 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도 통과해. 그러면서 암축관에서 어떻게 다시 지방의 형태로 해서 암축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방의 형태로 다시 암축관으로 들어간다. 알지? 자, 요것만 조금 더 추가로 기억하고. 자, 그림은 이 그림이 많이 나올 거야. 알겠지? 이 그림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모세혈관하고 암축관 구분하는 거. 이것 좀 잘 봐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수용성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있고, 자, 무기염류는 이온입니다. 이온. 자, 이온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물에 잘 녹죠. 그래서 이 이온은 물과 함께 통과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롤은 지용성. 그래서 암축관 흡수되는데 이 흡수되는 과정이 자, 얘가 상피세포를 통과하고 통과하면 다시 지방의 형태로 바뀌고 자, 이 지방이 암축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지방의 형태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 속으로 떠다니다가 자, 우리 각각의 세포에 필요한 곳으로 전달이 돼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좋은 거는 혈관벽에 흡수가 돼서 혈관이 되고 안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지방 덩어리가 혈관벽을 막아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니? 혈관이 얇아지지. 그러니까 혈관의 구멍이 통과하는 혈액이 통과 속도가 느려지니까 어느 순간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동맥경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뇌졸중.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심근경색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소장에서 영양소가 다 거의 대부분이 분해가 되고요. 영양소 그리고 흡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음식물은요. 대장으로 넘어가요. 자, 일단 대장은 꼭 기억해. 자, 소화액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화작용이 없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자, 소화작용이 없고, 자, 대신 물이 흡수가 됩니다. 물이 흡수가 되고요. 자, 물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긴 하겠지만, 자, 남은 일부는 대장에서 흡수가 돼. 자, 그러면 대장은, 자, 이러한 것들, 이제 이렇게,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대장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장에 있는 세균들이, 자,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의 면역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너희 그 유산균을 막 먹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자, 왜 채소를 많이 먹어라. 유산균을 많이 먹어라. 바로 대장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장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있거든. 굉장히 많은 균들이 있어. 그 균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 자, 이 유익한 균들이 대장에서 많이 있어야 우리 몸의 면역작용과 면역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 그래서 대장의 환경이, 대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랬을 때 물이 흡수가 되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흡수되면 어떻게 되니? 변비. 너무 적게 흡수되면 그게 설사인 거지. 그렇잖아. 그게 설사야. 바로 그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까지 다 빠져나간 나머지 음식물 찌꺼기가 뭐야? 요거지. 이게 되지.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방부라고 하는 건 뭐냐? 대장에 있는 이 균들이 이 음식물을 이제 분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해하는 게 아니라 균들이 분해를 해. 그래서 균들이 분해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쉽게 말해서 음식물을 썩게 하는 거예요. 썩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기체가 우리 그 메탄 또는 메테인이라고 그래. 메탄가스, 도시가스 원료가 되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방기로 빠져나오는 거고. 바로 그래서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대장은 소화작용이 없고요. 중요한 건 뭐야? 물의 흡수다. 그래서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면역작용을 담당하고 유익한 균들이 살 수 있게.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맹장 있지, 맹장. 우리 흉추인가? 뭐라고 하지? 맹장을? 다른 말로? 맹장 수술을 무슨 제거 수술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맹장의 역할이 뭐냐면 그럴 수 있잖아. 대장의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뀌어.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 내시경 받을 거야. 그럼 관장을 하잖아. 그러면 대장을 싹 다 비운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 있는 균까지 다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관장을 하게 되면요, 며칠간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장에서. 그래서 이제 심하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 변비라든가 설사 이런 것들이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우리 몸에서 유익한 균들이 다 빠져나가거든. 근데 맹장이 있으면 이 유익한 균들은 맹장에다 도망 핏이 나요. 맹장의 역할이 뭐냐? 유익한 균들이 대피하는 장소야. 그래서 맹장에 염증이 생겼으면 우리가 맹장 수술하거든. 충수. 그래, 충수. 그래. 자, 그 충수가 전혀 쓸모가 없는 게 아니야. 충수라는 거는 우리 대장에 유익한 균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로 이제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일어나고요. 그 소화된 양분들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이거는 딱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건 건너뛸게. 자, 이것만 보자. 이렇게 그림 나오잖아. 그치? 그럼 그림 보고 판단해. 가운데 있는 얘가 뭐야? 암주간. 그럼 얘가 바로 뭐다? 모세혈관. 수용성, 지용성.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하고 무기업류가 바로 수용성이고 지방산 글리세롤은 지용성이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 가에서 흡수가 되고 기역과 미은은 나에서 흡수가 되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거 아예 대놓고 나왔지? 자, 쓸개즙을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간. 단백질이 처음 분해되는 곳은 위. 최종 분해돼서 흡수되는 것은 소장. 녹말, 단백질, 지방의 소화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 것은 이자액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분비하는 곳은 이자예요. 자,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그림을 좀 외워둬야 돼. 입, 식도, 뭐냐? 여기가 간이고요. 여기가 위가 되고요. 이가 이자입니다.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쓸개예요. 쓸개. 알겠지? 자, 여기가 소장, 대장.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놓고 그림 확실하게 외워놔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자, 입에서 아밀레이스, 그치? 얘는 중성, pH가 7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일부 엿당으로 만들고, 자, 이자에게 있는 아밀레이스 완전히 엿당. 자, 탄수화물 소화해서 소장에게 나오는 거이고, 말테이스. 그래서 완전히 엿당을 말테이즈라고 하지? 엿당을 포도당으로. 자, 단백질. 자, 그럼 여기 뭐야? 펩신. 근데 펩신만 작용하는 거 아니야. 자, 위산. 그렇지, 위산. 그래서 위산하고 펩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뭐다? 이것이 위액이다, 위액. 그래서 위액에는 위산과 펩신이 같이 있다. 위산하고 펩신 같이 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자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트립신. 그래서 아미노산 2개짜리, 3개짜리, 그리고 소장액에 있는 단백질 소화효소, 펩티데이즈. 자, 그 다음에 쓸개즙, 간에서 생성, 쓸개의 저장. 그래서 다이렉트로 소장으로 분비가 되죠. 그래서 라이페이즈,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뭐다? 포도당, 아미노산, 여기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뭐 나오는 문제들은 뻔해. 그래서 몇 가지만 딱딱딱 외워놓고 있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